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뵐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서 반갑고 기쁩니다. 봄 기운이 마음에 물을 오르게 해서 오늘 바깥 나들이 하시고 싶을 텐데 이렇게들 나들이 욕구를 공부로 대신하시는 SNS 소통연구소 명강사님들 존경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첫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홍매화입니다. 요즘에 매화 축제를 가면 참 좋은데 가지 못하시니까 요거라도 좀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돈망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돈망상가는 그냥 있음, 아공복금, 현실 수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용히 새기면서 명상을 꾸준히 하신다면 마음이 탁 편안해지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 현실 수용이 우리에게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명상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공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지어서 사실은 내가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중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내 살아온 온 지혜를 총동원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지요. 잠깐 멈춤으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꿰뚫어 보시고 현실 수용을 온전히 하는 만큼 지혜롭고 행복한 삶의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아하입니다. 아하는 감동의 언어이고 감탄사의 대표로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감탄사를 하면 기분이 좀 어떻게 되던가요? 손가락 한마디만큼 기분 좋던 일이 갑자기 아하 하는 순간 손바닥만큼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감탄하는 언어는 아하, 예, 아싸, 와우, 어머나, 훌륭하다, 멋지다. 이런 감탄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 긍정의 느낌을 더욱 확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감탄하는 것은 엔돌핀보다 400배나 큰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아하를 합니다. 또 좋은 감정과 긍정적인 느낌이 마음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아하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성취에도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여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아주 클 것 같은데 굉장한 감동거리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돌덩어리처럼 표정도 없고 표현도 안 하는 그런 무덤덤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세요? 표현을 하시나요? 무덤덤 하시나요? 네. 오늘 함께 하시는 강사님들은 감동과 감탄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만 모였다고 생각됩니다. 아하 없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거는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할 촌철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하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탄의 표현을 하셔야 하는 거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셔야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표현도 늘어요. 감탄도 늘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행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기쁜 느낌이고 긍정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아하 하는 감탄 표현을 하는 순간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가 한 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하루는 어떤 하루다?
죽은 하루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표정한 얼굴로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상 받았어?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등상을 받은 거에 대한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맨날 1등만 했나 봐요. 여러분들은 아들, 딸이 우등상을 받았는데 얼굴도 무표정하고 표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아이이기를 바라시는지, 아니면 아빠, 엄마, 나 상 받았어. 잘했지, 잘했지 하고 들어오는 아이인지 어떤 걸 바라세요? 후자를 바라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약간 좀 푼수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탄사를 잘 하려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첫 번째, 마음속에서 감사와 아하가 일어나야 돼요. 작은 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일어났으면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표현한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과 나누고. 그런데 아하가 안 일어나서 표현도 못 해보고 서로 나눔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면 이것은 죽은 시간이고 죽은 인생입니다. 인생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무슨 영어 교실에 상담교사로 가입 상담을 하러 어떤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 어수선하고 바빠요. 약속을 하고 갔는데도. 그래서 뭘 하나 했더니 그 아이의 생일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너무 기뻐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아이 방도 꾸미고 뭐 여기저기 꾸미고 손님 맞을 준비하느라고 야단 법석을 엄마가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어떤 줄 아세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본척만 척 하고 시큰둥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저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나치게 과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한 사랑을 막 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벌써 뭐가 됐느냐? 시큰둥왕이 돼버렸어요. 매사가 시큰둥이야. 엄마 너 혼자 막 좋아해라. 시큰둥이였어요. 엄마는 호들갑 떨고 이벤트를 많이 하고 분별 없는 사랑 막 주면서 이미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진 신하로 전락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놀라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여름방학 캠프가 시작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 자기는 골프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비싼 학원으로 막 엄마가 돈을 가지고 막 학원을 이리저리 뱅뱅 돌리고 자기는 취미 생활을 하러 간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 아이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관심도 없고 표현도 안 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늘 하루 종일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둘 다 부모의 과한 사랑과 빗나간 욕심으로 어려서부터 감동하는 마음이 땅속에 그냥 묻혀버리게 된 거죠. 반대로 지나치게 사랑 표현도 칭찬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무관심한 아이들, 이런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도 사실은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근데 우리 가정에선 이런 일을 누군가가 만들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작은 기쁨과 감동을 감탄사로 표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표현이 활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네, 표현이 살길입니다. 이제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지금부터 이제 나오겠습니다. 해주려고 아빠 책상 위에 꽃을 예쁘게 갖다 꽂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꽃도 안 팔리는데 정말 좋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는 아빠의 모습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아빠가 최고 인품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본다, 느낀다, 표현한다 세 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가장 무심한 아빠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보는 게 안 되는 아빠입니다. 일단 보는 게 안 되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느끼지도 못하죠. 당연히 표현도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빠는 누구일까요? 보는 거는 됐어요.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꽃이 있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도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보고 느꼈어요. 예쁘네? 그리고 표현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 다 별로 인품자라고 할 수 없죠. 네 번째, 이분이 최고의 아빠예요. 꽃을 보고 예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까지 하는 겁니다. 우와,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하다. 누가 이렇게 예쁜 꽃을 내 책상에 꽂아놨을까?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죠. 감탄 표현까지 하는 아빠, 이런 아빠가 살아있는 아빠이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빠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어디에서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인 사람이 있습니다. 최악의 아빠. 어떤 사람이냐? 봤어요. 보는 것도 돼요. 느끼지요? 그리고 표현도 합니다. 아니, 책상에 꽃병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저거 잘못 건드려서 물 쏟아지면 책상에 있는 거 싹 버리는 거 몰라? 누구야? 빨리 갖다 치우지 못하겠어? 당장 치워. 그 꽃을 꽂은 사람의 설레는 마음을 짓밟는 최악의 아빠입니다. 내가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가 그 꽃을 거기다 꽂았는데 이런 벼락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런 표현을 일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과 평생 같이 산다면 정말 슬프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 지향인지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게 있으시죠? 네. 혹시 내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나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최악의 아빠. 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럼 똑같이 대물림 해야 될까요? 나는 달라져야 될까요? 그 상처받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져야지요. 그래서 삶에서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있는지 자기가 다시 돌아보면서 나와 모두의 행복의 잣대는 누가 쥐고 있다?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다 나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자식에게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연 닿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아하를 잘 분석해 보면 기쁨, 긍정의 감탄사예요. 그리고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있다고 하면 그 느낌이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필히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상응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쌍짱 받으니 기뻐요. 우와, 나를 미인이라고 해주니 행복합니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상장을 받은 것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미인이라고 말해준 게 조건이에요. 우리는 누가 미인이세요? 그럼 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조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미인이랑 고마우세요. 눈이 정말 높으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 상대방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 중에 9은 다 아하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요. 아가 일어나지 않아. 이 사람 안타깝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작은 일에도 팔딱팔딱 뛰고 기뻐하는데 언제나 무심하게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 사람에게 당신 오늘 기쁘지 않았어요? 하면 속에는 틀림없이 기뻤어 조금 기뻤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표현 방법을 모르거나 쑥스러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고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감탄 느낌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해서 해결을 해보는 거지요. 작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 표현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하가 생활화되도록 늘 표현하려고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보고 배우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풍 수준으로 어른들이 영향력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아예 난 속으로도 기쁘지 않아. 난 아무 느낌이 없어. 이런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아하선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아하선이라는 건 바로 아하를 일으키는 조건의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의 높이는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낮아야지요. 그냥 어머 여기 뭐야 이거? 누가 떨어뜨렸지? 내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나에게 누가 이렇게 봉사할 시간을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작은 일에도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아선이 낮아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땠어요? 웬만하면 웃지 않으시죠. 웬만하면 울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배고프다 소리도 안 해요. 이렇게 감탄사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이 거의 안 했어요. 그래야 점잖고 요즘 말로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어때요? 달라졌어요. 과묵한 사람 싫어해요. 심각한 사람 아주 싫어요.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 표현하지 않는 사람 대체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정이나 회사나 이런 데에서 책임을 좀 지는 사람, 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디 가서든지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건이 높아도 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분석해 보면 그 삶의 여정에서 아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본인 안의 문제를 자기가 성찰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숙고해서 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자기를 좀 전환을 시켜야지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건 누가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선을 낮추려 하지 않고 평생을 통해서 난 한두 번 올지도 모르는데 아선을 이렇게 높이 해놨어요. 뭐라고 생각해? 나는 나 주머니에 1억 정도 들어와야지 내가 아하를 하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불행 중에 큰 불행입니다. 일생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의 높이가 낮아도 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아선을 낮추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아하의 횟수를 하루에 많이 늘리도록 노력해라. 누군가가 쟤 푼수 아니야? 이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아를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많은 엔돌핀, 다이돌핀이 생성되거든요. 자, 아선을 낮추는 방법 간단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작은 일에서 자기가 일어나는 느낌을 잘 캐치해가지고 바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의 야,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선이 제로인 사람도 있어요. 조건이 제로예요. 아무 조건도 없는데 늘 아하를 하고 사는 사람 누구일까요? 세계 3대 성인, 성자이시죠. 이분들은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존재하는 자체가 그냥 아하예요. 우리도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거기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선을 꾸준히 낮추자. 이런 낮추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뭐 지향이라고요? 행복 지향. 우리가 매사에 감탄할 수만 있다면 행복이에요. 아하 없는 하루는 죽은 하루예요. 우리들 생활 속에서 아하를 거듭거듭 찾아내셔서 표현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고맙다,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하면 감탄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정말 고맙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미국의 생리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참석자들 중에서 키가 제일 작았어요. 그러니까 키 큰 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빈정거리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홈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우리처럼 큰 사람들이 많은 사이에 있으시니 자신이 더 작게 느껴지시겠네요?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많은 10원짜리들 사이에 있는 50원짜리 동전처럼 느껴지는군요. 자신감과 유머 넘치는 홈즈 박사님의 포연. 멋지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탄사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감탄 표현을 잘 하려면 나의 기본 품성 속에다가 감사, 감동, 유머 감각을 장착해 보세요. 그리고 탄성의 언어. 아하! 훌륭해, 멋져, 대단해를 연발해 보세요. 사랑은 이루어지고 행복은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 없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